장마감 30분 만에 찾아오는 여러분들의 주식 해결사. 안녕하세요. 저는 정재입니다. 지수가 다행히 반등에 나섰습니다만 여전히 불안한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증시를 약하게 만들었던 요소들 딱히 변한 건 없는데 오늘의 지수 상승 어떤 의미 담겨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주식 해결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맥도 짚어보시고요. 그리고 아직 갈 길이 먼 지수의 낙폭처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매수 가격이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에게 고민되시는 종목들을 보내주세요. 종목에 대한 진단과 대응 전략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이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속 시원한 대응 전략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시고요. 주식 해결사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7월 10일 수요일 마감 시황 시작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타격을 입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제 급락했던 장세 때문에 오늘 반발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0.33% 상승하면서 2058.7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1.38% 급등이 있었습니다. 666.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장중 상황 보시면 오늘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내외적인 이슈들, 금리 인하에 대한 결과나 미중 무역 분쟁 등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는 장세가 있기 때문에 관망 흐름은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장중 상황 보시면 역시나 미미하긴 하지만 상승폭이 커지면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바이오주들이 최근 힘이 없다가 오늘 바이오주들이 반등이 있었고요. 5G 관련주, 5G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다음 코스피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입장이 갈렸습니다. 기관은 1,874억 원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2,007억 원 매수를 했는데요. 이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나왔고요. 기관에서는 금융투자에서 오늘 매도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보시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기관은 263억 원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690억 원 샀는데요. 외국인은 제조와 제약에서 매수 우위가 있었고요. 기관은 금융투자에서 매수 유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특징주 보겠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특징주인데요. 바로 두올 산업입니다. 이 싱가포르 소재 SG BK그룹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를 띄웠는데요. SG BK그룹은 빗썸을 인수하기로 한 지주 회사입니다. 하지만 빗썸 측은 인수 계약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혀졌는데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계속 추이를 지켜보셔야겠지만 기대감으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2,21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이 낸드 플래시 감상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낸드 플래시가 감산이 되면 이 낸드 플래시의 재고 소진과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이 됐는데요. 삼성전자는 1% 상승했습니다. 45,5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급등세 있었습니다. 4.4% 상승하면서 72,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동부제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G스틸과 PE의 동부제철 주식 취득권을 심사한 결과 이 독점 규제에 위반하지 않았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를 띄었습니다. 유상증자와 채권단의 출자 전환이 마무리가 되면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이 동부제철의 안정적인 운영이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8,3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신라젠입니다. 이 어제 신라젠은 11% 넘는 급락이 있었습니다. 현직 임원이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면서 이 급락이 있었지만요. 오늘은 개발 중인 항암제 팩사백이 병용요법의 효능이 일부 확인됐다는 소식에 오늘 급반등이 있었습니다. 6.67% 상승하면서 44,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두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올스탁 이재모 전문가 그리고 윤사무엘 전문가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 화요일 시장이 크게 하락해서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하락세에 멈추고 오늘 양시장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이재모 전문가,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반전을 일단 지수로 볼 때는 해주었는데요. 코스피만 일단 놓고 볼 때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일단은 상승을 했고 나머지 아마 종목군들, 나머지 섹터 쪽은 그렇게 흐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반등을 했지만 코스피 시장만 놓고 볼 때는 시장 자체가 반등을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요 글로벌 아시아 증시를 잘 보셔도 아시겠지만 오늘 대부분 증시가 대부분 거의 보합 수준에서 머물 정도로 그렇게 반등이 있거나 그런 흐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만 놓고 볼 때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사실 이 두 종목이 낸드 플래시에 대한 검토, 가격 인상이나 또는 감축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조금 지수가 반등한 것처럼 보였을 뿐 사실은 코스피는 그렇게 오늘 반등한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월요일, 화요일 시장에서 지금 상당히 낙폭이 심했었던 코스닥 시장은 오늘 확실하게 일단 반등을 좀 해준 것 같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제 일단은 종목군들 대부분 하락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종목군들이 다시 반등하면서 얼추 어제 떨어진 만큼 반등 좀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등세가 좀 나온 모습이었고요. 5G 이동통신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인데 2분기 실적 시즌에 확실하게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매수를 할 만한 섹터 산업은 지금 5G 이동통신 종목군밖에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는 현상들은 오늘 시장에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밀렸다가도 반등이 나오는 국면에서 어느 섹터 종목으로 지금 수급이 몰리느냐 이런 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때 반등 나오는 섹터가 지금 대표적으로 5G 이동통신 관련된 종목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의 종목군들은 혹시라도 매수를 했는데 종목이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올해 제가 볼 때는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주도 섹터로서 계속 지수의 어떤 받침목, 버팀목으로 조금 힘을 보태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내일 시장까지 좀 예측을 좀 해보게 되면 내일 시장은 일단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것들은 프로그램 매수가 우위로 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시장이 지수는 약간 반등한 것처럼 보였지만 확실하게 내일 반등세로 좀 돌아설 수 있는 부분들은 옵션 만기일에 프로그램 매수가 좀 잘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많이 낙폭이 있었는데 일정 정도 반등하는 흐름을 좀 내일은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가요? 내 종목 궁금하다 하신 분들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지금 접수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어서 빨리 고민되시는 종목들 보내주시고요. 오늘 장의 특징주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사무엘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 눈에 띄던가요? 네, 특징 섹터와 특징 종목을 좀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낸드플래시 감산 검토설에 금일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어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지난주에 제가 이 구간에서 좀 하락 조정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좀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추세적으로 좀 더 깨면서 저점을 깨고 나서 반등이 올 거라고 봤었는데 그러진 않았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작은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 부분 이 넥라인에서 좀 매수세가 다시 유입이 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고점을 높여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트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이런 추세적인 이런 평행 채널 같은 걸 그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 채널 안에서 주가는 좀 놀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상승 흐름을 조금 더 열어둬야 되는 차트가 되었는데요. 일단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올라간다고 이제 좀 다시 봐야 된다.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올라가는 쪽으로 보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런 지지 구간에서는 이제 눌림을 준다고 하면은 이제 또 8만 원대
8만 원 후반대까지 또 열어둬야 되는 차트가 되었어요. 물론 이 지지 구간이 떨어지고 나서 6만 원대까지도 열어둘 수는 있지만 6만 원 초반대까지는 열어둘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주어진 조건이 약간 매수가 우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지 받으면은 8만 원대까지는 또 열어둬야 되는 차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현재 특정 저항선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서 수렴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이런 47,000원에서 48,000원대 가격은 누가 봐도 강력한 저항 가격대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건 좀 큰 일봉에서의 역회된 숄더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 구간 47,000원 가격대를 돌파한다고 하면은 지지받고 더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굉장히 강한 저항 레벨이기 때문에 밑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더라고 한다면은 좀 청산의 영역을 설정해서 조금이라도 청산을 하고 만약에 돌파된 다음에는 그때는 또 추세적인 수익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트렌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직각 삼각 수렴을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주가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은 또 이런 트렌드적인 하단 부분에서는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그래서 뭐 이런 수렴을 하다가 돌파되면은 네, 또 이런 다음 저항 레벨까지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매수 공략이 유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좀 약세를 보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핵심 소재의 수출 제한을 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그로 인해 반사수혜주로 주목받는 동진 세미캠이랑 하이트 진로 홀딩스가 오늘은 좀 약세를 보였어요. 네, 그래서 동진 세미캠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최근에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눌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눌렸다가 사실 동진 세미캠은 사실 눌려도 더 갈 수 있는 차트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전 매물대들에서 발생하는 뭐 매수 시그널에 주목해서 좀 더 올라가는 방향으로 트레이딩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하이트 진로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월봉을 좀 보셔야 됩니다. 월봉에서는 일단 이런 직전 매물대에서 네, 저항을 받았다. 정확하게 저항을 받고 어떻게 보면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동진 세미캠이 좀 더 낫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추세적으로 하이트 진로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로는 뭐 트레이딩이 가능하지만 추세 추종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절대 매수를 받으면 안 되고 눌림 시에는 또 단타는 가능하지만 스윙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되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의 차트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와, 오늘 장에 강세를 보였었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짚어봤고요. 그리고 동진세미캔에 대해서도 이 기술적인 분석해봤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문자 접수받고 있고 전화도 받고 있는데요. 문자함에 저희 주식해결사 애청자분들 오늘 다 모이셨네요. 어서 빨리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지금부터 여러분들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 해결사로 이어갈게요.